예, 안녕하십니까. 문성 IT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앞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MC의 보조접점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었던 그 자기유지 회로이죠. 그래서 MC를 기동하기 위해서 여자를 하고, 그다음에 푸시버튼 제로를 이용해갖고 소자를 하는 기본 회로에 이오시아를 추가를 했고요. 거기에 이오시아이 동작하게 되면 플리커가 작동해서 YL과 GL이 교차 점등하는 이런 회로인데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플리커는 동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비접점이 먼저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접점이 일정 시간이 지연량 1초를 줬다면 1초가 지연 먼저 비접점이 동작을 하고 그다음 A 접점으로 넘어오는 거 이건 플리커 접점에 그 AB 접점이 누가 먼저 동작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그 AB 접점을 잘못 써가지고 점등되는 순서를 그 보거든요.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실제 B 접점이 정확히 YL에서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보거든요. 감독관들이 대부분의 요새 감독관들은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이거 다 체크를 합니다. 예전에는 대강 뭐 AB 접점이 뭐 GL과 YL이 껌벅거리기만 하면은 그냥 통과를 시켰는데 요새는 정확히 B접점에 기동하는 또 A 접점에 기동하는 디바이스가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플리커는 바로 B접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플리커가 동작을 하면 YL이 먼저 1초 켜지고 그 다음에 GL이 켜지고 다시 1초 후에 YL이 켜지는 이런 동작을 반복한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그 플리커와 EOCR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그 넘버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그 EOCR이나 MC 접점에 대해서는 넘버링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의 얘는 1, 2, 3, 7, 8, 9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넘버링을 하는 시간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특히 이제 기능장으로 가면은 이 넘버링 하는 시간도 줄여야 되는 그 과제가 주어지고 그런 숙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 접점 회로에 들어가는 것은 이 1, 2, 3, 7, 8, 9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매번 회로를 보면서 넘버를 보면서 이 주회로를 결선하는 게 아니고 회로의 구성을 보는 게 관건이지 이 넘버링을 보는 것은 다른 접점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회로에서는 이제는 넘버링 하지 않고요. EOCR만 한번 넘버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회로에서 EOCR 회로에 여기 셀렉트 스위치 같은 거 수동 복귀형을 쓴 이유는 원래는 얘가 써야 될 그 접점이요. 이런 그 수동 복귀형 중에서 이런 게 자동으로 동작을 하고 복귀를 할 때는 원위치를 시킬 때는 반드시 사람이 손으로 수동으로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복귀해야 되는 이런 심볼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EOCR은. 근데 지금 여기서는 EOCR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안 해서 제가 이거 셀렉트 스위치에 썼던 수동 복귀형 접점 신호를 썼다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 접점을 쓰지 않고 이런 접점을 쓴 것은 지금 이 시뮬레이터가 이것밖에 동작을 안 해서 그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넘버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EOCR은 여기 10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실배선도에서 EOCR의 내부 회로가 보이도록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1, 2, 3, 여기에 보면 10번이 공통으로 묶여 있죠. 10번, 11번. 그래서 실제 11번에 체결을 한다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EOCR은 여기가 10번과 11번이 같이 묶여 있다는 거. 주로 우리는 여기를 10번을 씁니다. 그래서 10번을 쓰고요. EOCR은 A접점 기준으로 2, 5니까 어디에 쓴다? 얘가 5번이 A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4번이 B접점이 될 겁니다. 넘버링 해주고요. 당연히 여기는 EOCR은 6번, 12번. 그러니까 10번이 같은 위치로 밑에 있는 10번과 12번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12번, 6번 이렇게 거꾸로 넘버링을 한다. 주로 이게 그 6번, 12번 쓰는 것보다 12번, 6번 해갖고 그 큰 숫자를 2로 쓰는 게 그 회로의 구성상 유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플리컨 릴레이죠. 이 플리컨 릴레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당연히 7번, 2번이
저는 큰 숫자를 먼저 씁니다. 7번, 2번이 이 전원 공급선이고요. 그다음에 플리커는 여기에 보면 알겠지만은 8번이 공통이고요. C선, 그러니까 2선이 여기 있는 2선이 당연히 여기는 플리커는 한쪽밖에 없습니다. 8번이 그 C 접점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5번이 B 접점입니다. 5번이 B 접점이니까 5번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다른 8핀 릴레이하고 8핀 릴레이의 그 왼쪽 구성하고 똑같죠. 플리커는. 그리고 8핀 릴레이의 오른쪽에 있는 릴레이 쌍이 플리커에는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괜히 같은 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1번하고 4번, 3번을 쓰는 순간 플리커 작동 안 합니다. 플리커는 한쪽밖에 없다. 왼쪽밖에 없습니다. 푸시 버튼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넘버고요. 얘 맨 여기를 우리는 푸시 버튼 C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얘는 푸시 버튼 1번의 A 접점으로, 얘는 푸시 버튼 0의 B 접점으로 이렇게 우리 넘버링을 하고요. MC는 여기에 당연히 12, 6이 될 거고, 자, MC는 A 접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4번이라고 했죠. 10번, 4번. 10번, 4번이 MC는 M4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1번, 5번이 비접점이다. MC는 넘버링이 반대로.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YL과 GL, YL은 동일한 박스에 있다고 보면 이게 공통이 되니까 이는 여기와 같은 이 부분이죠. 공통으로 묶여 있는 이 부분을 버튼의 C다. B의 버튼의 C. 나머지는 이 반대편은 G의 버튼의 G, 버튼의 G, 얘는 버튼의 YL, B의 Y, 이거는 B의 R. 이런 식으로 저는 의미를 가지고 넘버링을 하는 방법을, 저는 넘버링 방법을 씁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붙이고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죠. 그리고 넘버링을 할 때 번호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는 번호를 쓰지 않고 이게 의미를 달아가지고 넘버링을 하게 되면 실제 다시 이 그 도면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버링을 하게 되면 실제 그 넘버가 이 그 출력이나 입력 디바이스에 어느 접점에 가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도면을 해석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다가 의미를 달아 놓으면 실제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 푸시 버튼 C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여기 공통으로 와 있는 부분이 연결되는구나. 푸시 버튼 1A 그러면 푸시 버튼 1번에 A 접점의 반대 접점, A 접점에 나머지 접점을 가지고 붙이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굳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 마스킹 테이프에다가 넘버링 해왔던 이 번호를 우리가 넘버링 했던 이 심벌을 보면서 체계를 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도면을 봐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번호를 붙여놓게 되면 도면을 또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1, 2, 3이 실제 그 버튼에 어디 접점에 가서 붙어 있다는 의미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넘버링이 됐다고 보고 이 넘버링 잘 여러분 그 도면에 표시를 하거나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 실배선에서는 어떤 순서대로 가는지 어느 루틴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 산의 그 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푸시 버튼 2를 눌러가지고 MC를 자기 유지해가지고 MC를 돌게 하는 이 회로는 같고요. 그래서 동작을 하고 모터를 끄고 만약 이제
이 모터가 돌고 있는 와중에 과전류가 흘러서 트립이 되면은 모터는 끊어지면서 EOCR이 동작을 해서 이제 트립이 되면은 B접점으로 떨어진 거죠. A접점에 붙은 거죠. A접점으로 붙으면은 플리커가 1분 단위로 YL 켜고 1분 후에 GL을 켜는 것을 반복하는, 전매를 반복하는 이런 회로입니다. 이제를 리셋하고요. 이런 회로를 실배선을 실제 넘버링을 이렇게 해봤고요. 실배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회로가 MCCB에서 내려와서 EOCR 주회로선으로 내려갔다가 EOCR에서 나와서 MC로 입력이 되고 MC에 789가 다시 모터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주회로선부터 주회로선 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제일 먼저 휴즈선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 부분 연결했고요. 맨 이쪽에 EOCR, 여기가 EOCR 4번부터 10버튼 1 MC 플리커,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플리커, 여기 있는 이 선은 한번 바꿔볼게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접점이 끊어진 것 같은데, 회로를 실배선할 때 가장 먼저 주회로선 연결하고요. 저는 이 주회로선만큼은 넘버링 하지 않고요. 흐름만 본다고 그랬습니다. MCCB에서 나와서 EOCR로 들어가고, MCCB에 나와서 EOCR에 나온 게 MC로 들어가고, MC에서 나온 게 모터 쪽에 있는 탭으로 동작하는 이런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수저적으로 위에 것 넘버링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실배선하는 과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이게 다 되면은 이게 동작을 할 텐데 지금 다 찾지는 못했고요. 이 넘버링하는 방법과 실배선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실제 플리커 릴레이를 통해서 EOCR이 동작하는 과정을 해봤고요. EOCR이 동작이 된다는 의미는 여기서 EOCR 같은 경우는 실제 계속 회로는 흐리고 있는데, 이 EOCR이라고 표시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또 모니터링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접점은 아닙니다. 적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회로고요. 실제 현장에 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단선되는 것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 형태로 EOCR이 되어 있습니다. EOCR은 항상 이 양쪽으로 파워가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정도의 접점을 실제 내부 접점이 보이도록 해가지고 한번 접점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회로들을 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배선을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전기 기능사 문제를 회로들을 그려보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 것이 맞는지는 회로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